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도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장수를 뺀 전라북도 전 지역에 여전히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주와 익산, 정읍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34도, 진안과 장수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불쾌지수는 매우 높음 수준, 식중독 지수도 주의에서 경고 단계가 예상돼 위생과 식품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열대야와 찜통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을 둘러싼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빛원전 4호기의 경납 건물 콘크리트 벽에서 무려 1m 50cm가 넘는 구멍까지 발견됐는데요. 전북과 전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원전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5년 완공된 한빛원전 4호기입니다. 2년 전 증기 발생기 안에서 망치가 나오고 경납 건물 콘크리트 벽에서 100여 개의 크고 작은 구멍이 발견돼 2년 넘게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콘크리트 벽에서 원뿔 형태의 커다란 구멍이 또 발견됐습니다. 깊이만 1m 57cm에 이릅니다. 콘크리트 두께가 1m 67cm인 만큼 끝부분은 10cm가량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동굴이죠, 동굴.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이게 지금 24년 전에 만들 때부터 있던 거예요. 전북과 전남의 시민단체들은 한빛원전에서 잇따라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건설 이후 10cm의 벽 두께로 20여 년간 핵발전소를 운영했다는 사실은 우려와 걱정을 넘어 우리를 분노케 합니다. 특히 한빛원전 1345기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당장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화되고 심각한 문제들이 반복되는 한빛 핵발전소 1345기 폐쇄를 요구하는 호남권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시민단체들은 한빛원전이 실제로 폐쇄될 때까지 각종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 장전마을 집단 암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근의 비료 공장이 최근 내린 폭우에 침수됐습니다. 공장 안에 쌓여있던 수백 톤의 폐기물이 물에 섞이면서 오염된 빗물이 유출됐는데요.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안전 대책은 없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폐기물이 가득 쌓인 비료 공장 바닥에 시커먼 물이 고였습니다. 어른 무릎까지 차 있다 보니 걷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심한 악취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물은 꽉 차고 또 이렇게 다니는데 막 까만 알 수 없는 물질들이 떠다니고 또 해가지고서는 이게 막 냄새는 나고 해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지난 27일 내린 폭우에 500톤가량 폐기물이 쌓인 비료 공장이 침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과 섞인 오염된 빗물은 공장 밖으로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여러 차례 요구해도 비료 공장 안 폐기물 처리가 늦어지면서 폐기물에 오염된 빗물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2차 피해를 초래하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이 방치 폐기물에 대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 시설을 했어야 하는데 시가 그동안 안이하게 대처했다라고 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료 공장이 가동 중단으로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지붕과 벽이 뚫린 채 방치됐지만 장마에 대비한 안전 대책은 없었습니다. 모래주머니 같은 건 있고 옆에 싸놔가지고 물 못 나가게 된 건 돼 있는데 거기다 특별히 더 할 게 없어요 지금. 왜냐면 빈정확장이잖아요 거기. 익산시는 지난해 공장을 인수한 업체에게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명령까지 내렸다며 책임은 업체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익산 장저마을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인근 비료 공장과의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비료 공장에서 폐기물에 오염된 빗물이 유출되면서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 앞으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사자성어인 차도 살인을 인용해 정부와 교육부를 비판했습니다.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교육부 장관 동의권을 이용해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 정책을 폐기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입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공약 이행을 위한 시행령과 규칙 정비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치적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육부 단독으로 부동의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청와대와의 교감서를 암시했습니다. 교육부가 자사고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부의 단독의 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총체적인 의사의 결집이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과 관련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지를 저울질하며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교육부와 지역교육청 간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도 예고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리고 정부는 이 시점부터 더 이상 전북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육부의 기대가 현 정부의 기대가 단 몇 %라도 충족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김 교육감은 교육자치 권한 이양이 제대로 되지 않자 시도교육청 평가 거부와 각종 정책사업 선별적 수용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상상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으로 교육부와 지역교육청 간의 갈등은 뚜렷한 변곡점이 없을 경우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전라북도와 일본 지자체 주도의 교류도 주춤하는 조짐인데요. 이번 주에 예정된 중학생 홈스테이 교류단의 일본 방문이 전격적으로 연기됐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소프트볼 팀이 원광대와 친선 경기를 가졌습니다. 20년 전 전라북도와 이시카와현이 자매 결연한 뒤로 14년째 이어진 민간 교류 행사의 하나입니다. 전북에서는 중학생 12명 등 15명의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이 다음 달 2일부터 엿새간 이시카와현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며칠 남겨두고 방문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반일 정서 고조에 일부 학부모가 우려를 보이면서 전라북도가 연기를 결정한 겁니다. 학부모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라북도의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연기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류사업 연기가 앞으로 있을 교류사업에 미칠 영향도 관심입니다. 올해 계획된 전라북도와 일본 지자체 간 교류사업만 20건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고시마 현과의 교류입니다. 올해 우호협약 30년을 맞아 오는 10월부터 양측을 오가는 대규모 문화예술 교류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히면서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민간 차원의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수십 년간 이어진 지자체 간 민간 교류도 껄끄러운 상황을 맞는 모양새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고창군이 고창읍성과 고인돌박물관에서 입장료를 내면 절반 이상을 지역상품권으로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남원시가 외딴 지역의 분리배출을 돕는 재활용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녹두꽃과 미스터 선샤인 등 드라마 주요 장면이 촬영된 고창읍성입니다. 성인 기준 입장료가 2,000원으로 지난해 유료 입장객은 2만 4천 명에 이릅니다. 고창군이 지역 물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입장료 2,000원을 내면 1,000원을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입장료가 3,000원인 고인돌박물관은 2,000원을 되돌려줍니다. 입장권 일부를 상품권으로 되돌려 줌으로써 외지 관광객이 주변 상가를 자연스럽게 이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원시가 외딴 지역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돕는 재활용 동네마당 12곳을 설치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비가림 시설과 분리수거함, 분리배출 안내판을 설치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이 줄어들어 환경 오염을 감소시키고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주군이 복합 문화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군민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무주군은 오는 2022년까지 무주읍 전통공예 테마파크 일원에 모두 60억 원을 들여 독서와 학습, 문화체험이 모두 가능한 복합 문화도서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농심의 수매 중단으로 판로가 막막해진 군산 꽃새우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도의회 나기학 의원은 군산 수협의 전라도 농수산 발전기금을 수매 자금으로 지원해 꽃새우 직판 행사를 추진하고 군납이나 학교 급식 같은 새로운 판로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또 최근 전라도가 농민에게 한 해 6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어민은 빠져 있다며 어업도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전북 4개 시군에서 161건의 피해가 난 것으로 중간 집계됐습니다. 전라도는 도로 침수 등 공공시설 피해 19건과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142건이 발생해 응급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도는 공공시설은 다음 달 4일, 사유시설은 7일까지 피해 조사를 마친 뒤 복구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주간 이슈 브리핑을 통해 네이버 제2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면 5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거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한 연간 241억 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될 것으로도 내다봤습니다. 네이버는 춘천에 이어 제2 데이터 센터 부지를 전국 공모를 통해 찾고 있고 새만금 개발청이 유치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대승을 거둔 지난 웅치 전적지에 대한 추가 발굴 조사와 성역화가 추진됩니다. 전라도와 진안군은 웅치곡의 정상에 위치한 선앙당터, 봉수터에 대한 발굴 조사와 추정 고분군 등에 대한 시굴 조사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내년까지 추가 발굴을 마무리한 뒤 국가 사적 지정과 성역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 강현희 소방관을 폭행하고 술에 취한 채 폭력을 일삼은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 2단독은 소방기본법 위반과 업무방해, 모욕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48살 윤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4월 익산의 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급차로 옮긴 강소방관 등 구급대원들을 폭행하고 군산 등에서도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